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원 FM.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 바다 호랑이는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 잠수사로 활동하다 잠수병과 트라우마로 생을 마감한 세월호 의인 고 김관홍 잠수사의 별명이다. 영화 바다 호랑이 고 김관홍 잠수사를 모델로 한 김탁환의 거짓말이다를 원작이자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이다. 영화는 그를 모델로 한 인물 나경수를 통해 국가가 외면한 이들의 고통과 치유에 대해 말한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의 소식을 듣고 스스로 간 민간 잠수사들, 정부와 해경이 구조를 방기한 바다에서 아이들을 구해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목숨을 걸고 잠수했다. 위험을 무릅쓴 민간 잠수사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잠수하며 자신의 한계를 넘어섰다. 해경의 제대로 된 지휘체계 없이 사명감 하나로 희생자 수색과 구조 활동을 벌였던 이들은 잠수 시간을 초과해 기절하고 돌아와선 악몽에 시달리고 물속에서 꺼낸 아이들의 기억에 가족과의 살 맞닿는 접촉조차 피하게 된다. 무리한 수습 활동으로 뼈 조직이 죽어가는 골괴사가 진행되거나 잠수병과 트라우마로 생업인 잠수사 일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몇몇은 후유증으로 목숨을 잃었다. 해경의 퇴거 명령에 따라 7월 10일 쫓겨나다시피 돌아서야 했던 7월 10일까지 3달여간 이들의 헌신 덕분에 희생자들의 시신은 애타게 기다리던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희생과 헌신의 대가는 고통이었고 국가는 그 고통을 외면했다. 영화는 그런 그들이 겪은 지옥 같은 시간을 깊이 있게 그려낸다. 나경수는 참사 당시 민간 잠수사 선임자 역할을 했던 유창대, 실제 인물 공유영 씨가 동료 잠수사의 사망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면서 법정의 증인으로 서게 된다. 경수는 말한다. 부려먹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정부가 이럴 수 있냐. 수색에 앞장선 형님 앞에서 국가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실제 이 사건은 검찰이 해경이 아닌 공우영 씨의 책임을 물어 기소했으나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책임을 묻는 것은 가지고 있지 않는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무죄를 확정했다. 공 씨가 무죄이면 누가 유죄이고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해경은 끝내 기소되지 않았다. 재판은 단지 유창대의 무죄를 밝히는 문제가 아니다. 참사 현장에서 모든 것을 던졌던 민간 잠수사들의 희생과 헌신, 존엄을 회복하는 싸움이다. 경수는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날의 지옥을 다시 들춰낸다. 비좁은 통로를 아이들을 꼭 안고 빠져나오며 그저 한 명이라도 더 구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 대가는 너무나 컸다. 뼛속까지 스며든 고통과 트라우마, 꺼내온 아이들이 밤마다 울며 찾아오는 기억. 아이들이 묻는다. 왜 구해주지 않았냐고. 엄마가 보고 싶다고. 집에 데려다 달라고. 영화를 보는 내내 5.18 민주항쟁과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가 떠올랐다. 교도소와 상무대로 끌려간 이들이 매일같이 고문에 시달리며 살아남은 그 지옥의 풍경,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가족의 손길이 닿아도 소스라쳐 놀라 달아났던 이들의 삶은 세월호 민간 잠수사들의 모습과 겹쳐졌다. 세월호 참사도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가 마땅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 때 인간은 어떻게 고통을 당하는가, 그 고통은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네, 바다 호랑이가 민간 잠수사 민간 잠수사들의 이야기인데요. 세로 참사 때 아이들을 구조해 나왔던 네, 이 바다 호랑이를 만든 정윤철 감독님은 이 영화가 잠수사분들을 위한 영화라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유가족분들을 위한 영화를 만든다고도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또 이 영화를 통해 아픔을 어떻게 치유하고 어떻게 일상으로 복귀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했고 가장 말하고 싶었던 부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단지 과거의 고통을 되새기기 위한 영화가 아니고 살아남은 자들, 남겨진 자들이 어떻게 서로를 안아줄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라고 네, 이 영화를 만든 이유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하고 함께 걸어가야 한다. 그들의 삶을 어떻게 함께 돌볼 것인가에 대한 공동체적 책임이 필요하다. 사회적 지지와 인정은 치유의 시작이다. 우리가 그 곁으로 다가가야 한다. 그리고 상처를 어루만지며 함께 걷는 길, 그것이 바로 정의가 살아있는 증거다가 된다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바다 호랑이가 지금 공동체 상영을 하고 있고요. 네, 안산에서도 14일 날 롯데 시네마 센트럴락에서 네, 저녁 7시에 저희 유가족과 안산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동체 영화를 합니다. 네, 나중에 이날 보지 못하신 분들은 네, 이날 영화를 보지 못하신 분들은 나중에라도 꼭 네, 공동체 상영을 지역에서도 해서 많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 자리를 비롯해서 다시 한번 잠수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우리 아이들이 부모 곁에 돌아올 수도 없었었고 또 우리 아이들이 부모 곁에 돌아올 수 있게끔 해주신 잠수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첫 곡으로 4.16 합창단의 어느 별이 되었을까 듣고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월호 뉴스 브리핑은 월간 조선 뉴스룸 집중 취재, 사회적 참사 이유를 살아가는 사람들, 생존 50명 중 절반가량은 PTSD로 아직도 멈춰 있어. 강대원 천안남 생존자회 백재호 기자님의 글 읽어보겠습니다. 산 사람은 또 잊고 사라져, 살면 사라져. 죽어라 팔다리를 흔들면 검은 바다 다 지나고 반드시 하늘 보여, 반드시 숨통 트여.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에서 극중 주인공 애순이의 어머니인 광녀가 죽기 전에 한 말이다. 그의 시어머니인 개옥 역시 애순이 막내 아들 동명을 바닷바람에 잃고 힘들어하자 울먹이며 살아라 살아야지 어쩌겠니. 네 입만 쳐다보고 있는 산 자식이 또 둘이다. 사람심에 사라진다. 삶인 사라져 라며 다독인다. 애순내가 막내 아들을 잃은 후 극중에서는 누구도 그를 탓하지 않는다. 대신 마을 주민들은 조용히 그들을 도우며 회복을 기원한다. 그렇게 애순내는 먼저 간 자녀를 마음에 품고 남은 두 자녀를 잘 키우며 이 세상을 살아내고야 만다. 기자는 이번 취재를 하는 동안 취재원들로부터 폭삭 속았수다를 받느냐는 질문을 참 많이 받는다. 거꾸로 기자도 취재원들에게 그 드라마를 봤는지 묻기도 했다. 폭삭 속았수다를 통해 기자와 취재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극중 자녀를 잃은 에피소드 때문일 것이다. 2010년 326 천안함 피격 사건은 기자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어났고 4년 뒤 고등학교 1학년 때 4.16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고 그 8년 뒤 2022년 군 생활 도중에 12구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다. 이듬해 전역한 그 다음 달에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 작년에는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가 일어났다. 참사와 사건은 누군가의 귀한 가족의 일부를 한순간 데려간다. 또 참사 사건 현장의 구조 지원 등으로 투입된 이들을 트라우마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받는다. 사회적 참사와 사건을 겪은 모든 이들 그리고 그런 극악의 환경에서 인명을 구하고자 노력한 이들의 삶은 그 후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 정신을 차려보니 그제야 딸아이가 보였어요. 세월호 사고로 세상을 떠난 단원고등학교 2학년 8반 지상준 학생의 어머니 강지은 씨는 천안함 피격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다. 다 하나같이 소중한 아들이 아니냐고 했다. 나도 정말 평범한 사람 중 한 사람이었어요. 가족만 행복하고 안전하면 그게 다였죠. 세월호 참사 이후 농성과 단식, 도보행진으로 3년을 보냈어요. 집도 가정도 없이 그렇게 살았죠. 정신을 차려보니 그제야 딸 아이가 보였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나는 하늘의 별이 된 상주님이만 보였어요. 딸이 트라우마가 심하게 왔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뒤늦게 상담을 받고 관련 검사도 했는데 모든 수치가 최악으로 나왔어요. 강 씨는 딸이 오빠 대신 내가 대신 갔어야 했다. 차라리 내가 배를 탔다면 살아나올 수 있었다는 말을 했을 때 뒤통수를 크게 맞은 듯한 느낌이었다면서 그때부터 온 가족이 같이 상담도 받기 시작했고 약도 복용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상규명 활동을 해야 하는데 약을 먹으면 온몸에 기운이 빠지는 겁니다. 결국 저는 약을 거부했었죠. 강 씨는 세월호 참사 후 어금니가 녹아내려 총 8개의 임플란트를 했다. 그는 다른 유가족들도 참사 후 건강이 안 좋아지는 사례가 있다고 했다. 그 역시 공황장애부터 두통이 매우 심각해 진통제마저 듣지 않을 정도였다. MRI를 찍어도 병명이 나오지 않았다. 우울증까지 겹쳐 신경쇠약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우라가 가슴에 있는 것 같다며 코스트 연구, 특정 요인에 노출된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집단을 추적하고 연구 대상 질병의 발병률을 비교하여
요인과 질병 발생의 관계를 조사하는 연구 방법이 코호트 연구입니다. 그거에도 참여했다. 참사를 겪은 이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유에서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지속적인 트라우마 치료다. 하지만 강지은 씨는 유가족들의 경우 완치될 때까지 치료를 받는 것을 국가로부터 보장받지 못했다고 했다. 의료지원 보장 시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2029년 4월 15일까지 15년간 치료를 보장하고 있다. 트라우마가 쉽게 치유되지 않아 안산 마음건강센터에 근무 중인 A씨는 피해자들을 트라우마로 인한 공존질환, 한 사람이 동시에 겪은 2가지 이상의 질병, 장애를 대부분 갖고 있어 지속적인 치유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전문가들은 트라우마가 기한을 정해놓고 치유되거나 회복되는 게 아닌 평생 동안 가지고 살아가는 것으로 본다. 트라우마는 살아가는 동안 트리거, 사건을 유발하는 계기가 생기면 언제든지 심리,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정 기간을 두고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언제 어떻게 증상이 발현될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지속적인 관리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씨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 중 한 사람이다. 그는 피해자들을 개개인마다 애도 과정이나 회복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별 상황에 맞춰서 심리 지원이 필요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11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힘들어하고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고 있다. 대부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수면 장애, 우울증, 우울감, 공황장애 등 심리적 증상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연령대에 비해 신체 건강도 상당히 나빠져 있다. 심리가 불안하고 안정적일 수 없기에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심리치료의 중요성과 지속성을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는 총 304명이지만 직계 가족까지 포함하면 1000여 명 정도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월호 피해자 중 고위험성 대상자는 전체의 1에서 3% 정도입니다. 고위험성 대상자는 항상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 언제든지 고위험성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위험 대상자들도 역시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가장 걱정이 많이 되는 분들 중에는 희생자의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희생자의 어머니들은 아버지들보다 외부 활동이나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버지들은 가정이라는 이유로 힘든 것을 표현하지 않고 참는 경우가 많아 더 걱정이 됩니다. 안전은 희생을 먹고 자란다. 원인이나 모습은 달랐지만 기자가 만난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었다. 안전은 희생을 먹고 자란다는 말이었다. 최원일 전 함장은 천안함 피격 사건이 있었기에 해군 작전과 임무에 변화를 줄 수 있었다. 더 강해진 천안함으로 돌아오지 않았느냐고 했다. 새 천안함은 2023년 2월 23일 서해 2함대에 실전 배치됐다. 배수량 2,800톤으로 구형보다 한 급이 격상됐다. 선체 고정 음탐기는 물론 예인선 배열 음탐기도 탑재해 원거리에서도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다. 강지은 씨도 세월호 참사 후 과적 방지 강화, 선령 기준 단축 등 변화가 있었다고 했다. 유형우 씨 역시 이태원 참사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모두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게 된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그들은 정말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달라, 반복적인 참사를 막아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유혜정 재난피해자권리센터장은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국내에서 최초로 재난피해자의 범주를 크게 확장한 초석과 같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이전에는 피해자의 권리가 법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 후 12구 이태원 참사 특별법,
12.3 무한공항 제주항공참사특별법에서는 피해자들의 권리가 총 8개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 사회와 유가족들이 참사를 바라보는 간극을 줄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참사를 비롯한 각종 재난과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일어날 뻔한 또 다른 사회적 참사를 예방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비록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더욱 안전한 사회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또 유가족들이 외치는 진상규명 역시 우리 사회와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수준 간의 격차는 분명 존재하지만 점차 좁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세월호 참사 이전에 진상규명을 제대로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진상규명은 세월호 참사 때 처음 시작됐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 긴 세월을 보내는 과정에서 국민들과 정부는 시행을 착오를 거치며 참사를 대하는 자세를 경험한 겁니다. 라고 유혜정 센터장님은 이야기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트라우마에 관련한 기사가 엄청 긴데요. 좀 저희가 압축해서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이 치료는 기간의 정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에 우리 모두는 공감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 제도를 만드는 거고 법을 만드는데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참사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누구나 트라우마는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좀 더 많이 공감하고 인식 개선에 좀 앞장서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아픈 마음을 가족들의 곁에서 함께 나누어 주면서 우리 곁에 계신 분이 있습니다. 안전누리교육원의 대표님이신 오늘 진인순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전누리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 진임순 대표라고 하고요. 네. 저를 개인적으로 좀 소개를 드리자면 네. 27년 동안 엄마의 이름으로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부에서는 안전쌤이라고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안전누리 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안산에는 제가 20년 동안 실제로 살았고 그리고 지금 화성 시민이 된 지는 한 2년 8개월 정도 됐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 그리고 지금 소비 쿠폰이 나왔는데 네. 이제 사업장이 안산이고 제가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안산에서 있다 보니 소비 쿠폰을 지금 쓸 시간이 없어서 사용할 수가 없군요.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화성에서 써야 되는데. 네. 그래서 착각을 해요. 안산 시민인 것처럼. 그래서 아직도 98대 2로 안산에서 살아가고 안산 시민으로 지금 열정을 다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소비 쿠폰 사라지기 전에. 네. 쓰셔야 되는데. 저희랑 같이 11월 30일 화성으로 저희를 초대하시죠. 건너오시면 한 통 쏘겠습니다. 근데 계속 안산에서 활동을 하시니까 화성에서 뵙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긴 하네요. 잠만 잡니다. 네, 여기 FM에 초대되는 분들에게 공통으로 이제 질문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좀 마음 아프지만 기간이 많이 흘렀지만 그래도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고 어떤 기억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의미로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에 이 공식 질문을 제가 받고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사실 그 당시에 저희 가족에게는 두 가지 이슈가 있었거든요. 저희 세대는 음력으로 생일을 치르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날이 제 생일이었고요. 음력으로.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큰아이가 그 와동 중학교를 다녔는데 수학여행을 떠난 날이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해마다 돌아오는 그 4월 16일이 저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상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한테 책이 한 권이 있어요. 저희가 활동하는 과정이 담겨 있는 책인데 거기에 제 마음을 좀 담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그날의 기억을 좀 읽어드리려고 제가 가지고 온 게 있는데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들에게
4.16 그날은 와동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수학여행을 떠난 날이었어요. 봉사 나온 학부모들이 어느 해처럼 아이들 잘 다녀오라고 배웅을 한 뒤 학부모 몇몇과 함께 허기를 채우러 식당을 들어갔는데 그때 마침 TV에서 나오는 뉴스 속보를 접하게 되었어요. 세월호가 45도 이상 기울어진 속보를 보면서도 두 눈을 의심했고 단원고 아이들이라는 사실에 더 놀랐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느꼈던 감정은 단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감정이었고요. 온몸을 관통하는 충격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학교 아이들의 언니, 오빠, 형제들이었기 때문이었고 우리의 이웃 아이들이었으니까요. 조금 전에 수학여행을 떠난 아이들이 생각나면서 마음이 순식간에 무너졌고 며칠 후에 수학여행을 마치고 안전하게 돌아온 아이들이 고맙기도 하면서 단원고 아이들을 생각하니 그런 마음조차 죄스럽기도 하고 인간의 이기심과 고통의 양면성의 민낯을 스스로 본 날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하고 중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해마다 좀 마음에 새기려고 이 책을 제가 직접 적었던 글귀여서 그래서 늘 마음에 새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아들도 수학여행을 갔었던 날이었군요. 네, 와동 중학교에서 어디로 갔었어요, 아들은? 그때 어디로 갔던지 기억이 안 나요. 사실. 그랬구나. 아이들도 그때 좀 힘들게 있다가 돌아오기도 했었고 이때 와동중학교 중학교 부모님들도 엄청나게 걱정하고 있었겠네요. 아이들이 돌아오기까지. 그리고 거의 1시간 간격으로 문자가 왔었어요. 그렇게 지금은 어디로 가고 있고 지금 어디 도착했고 그리고 아이들이 체험을 전혀 못하고 세월호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하고 입장은 똑같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디로 갔던지 그날의 기억이 사실 저에게 없기도 해요. 네. 근데 아이도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때는 아마 엉망이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네, 다 처음 겪는 일이었으니까. 네. 맞아요. 또 그런 일이 있었군요. 또 네. 오늘 새삼 또 처음 듣게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저희가 낼 때는 사실 제 생일 이야기는 제가 넣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저는 생일 케이크에 어쨌든 촛불은 꽂을 수 있었지만 돌아오지 않은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거까지는 제가 좀 적을 수가 없더라고요. 예. 네, 그런 또 어려운 마음 가지고 또 세월호 이후에 마을 활동들을 또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저는 진임쌤을 처음 만난 게 레인보우 기업교실 네, 맞습니다. 같이 방문하고 했을 때 처음 뵀던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이런 활동들을 시작하게 되셨을까요? 마을 활동은 세월호 참사 이후고요. 그 전부터 저희가 이제 레인보우로 활동을 하고 있었죠. 마을에서 그때 이슈는 학교 폭력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폭력 문제를 좀 아이들과 함께 해결하려고 청소년들과 이제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었고 세월호 이후에 그런 활동들이 마을 활동으로 이제 변화가 되었고 그 당시에는 뭐 어떻게 활동을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었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리고 저희 지역이 와동이다 보니까 직접 지역이어서 이거는 뭐 해야지 하고 한 것은 아니었고 당일부터 저희가 이제 단원고에 김은호 목사님이 그때 촛불 집회하던 날부터 활동했고 저희들은 필요한 좀 손길이 되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초기에는 사실 분향소라든지 장례식장이라든지 단원고 이제 급식실에서 활동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간 조직이 생기면서 희망마을 사업 추진단과 이게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서 사업들이 생기면서 저희들한테 한번 해보라고 추천을 해주셨어요. 먼저. 그래서 공모를 하게 되었고 4.16
그 기획 사업이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3년 차로 저희가 이제 다 선정이 돼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때 활동하면서 이제 어떤 사업을 시작으로 하게 되셨는지. 그때 저희가 시작했던 게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네. 했을 때 저희가 캠페인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럼 안전 캠페인을 해보자. 안전 캠페인을 해보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에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방문한 곳이 기업교실이 됐던 거죠. 네. 그래서 기업교실을 저희가 매월 한 달에 한 번 거의 50에서 70명 정도의 아이들을 데리고 기업교실 방문하고 그리고 안전 캠페인 문구 직접 작성해서 아이들하고 캠페인 활동하고 그리고 기업 전시관까지 방문해서 예, 남아있는 것들을 저희가 함께 추모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한 것을 저희가 3년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럼 네. 그때부터 이제 안전교육을 전문적으로 그냥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하시게 된 건가요? 사실은 저희가 안전교육을 진행하게 된 거는 네. 안전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애들을 캠페인을 내보냈는데 아이들이 슬리퍼 끌고 오고 그리고 뭐 지퍼도 채우지 않고 막 옷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캠페인 갔다 와서 저희 중앙동 일대에서 진행을 했거든요. 갔다 와서 어떤 아저씨가 전화번호 달래요. 저 예쁘다고 전화번호 달래요. 뭐 이런 케이스가 있거나. 네. 아이고야. 네. 그리고 선생님 이거 리플렛 줬는데 지진 나면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답을 못했어요.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아이들을 캠페인 하기 전에 우리가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구나. 현장에서 사실 제가 그걸 좀 간절하게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교육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 민간에서는 교육하는 곳이 없었고요. 근데 안산인데 이렇게 안전교육을 하는 곳이 없다는 게 솔직히 너무 속상했어요. 그때는. 그럼 우리라도 배워서 작게라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아주 기본적인 화재 교육부터 시작을 해서 화재, 지진 뭐부터 해서 저희가 하나씩 배워서 그걸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그 달에 배운 교육을 가지고 화재 안전교육, 지진 안전교육, 선박 안전교육 이런 식으로 애들이랑 같이 함께 하게 됐던 거죠. 그 교육이 시작이 되어서 지금 현재 안전누리 교육원이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청꿈사의 시작. 네, 맞습니다. 그건 네. 어떤 레인보우 활동에서 이제 안전누리 교육원은 2019년도에 저희가 이제 법인으로 설립이 된 거고요. 레인보우 활동을 하다가 청소년들과 안전 캠페인 진행하면서 안산만의 그런 단체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청소년이 꿈꾸는 4월이라고 저희가 단체명을 변경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거의 지역마다 다 노란 물결이었어요. 네, 14년, 15년 그때는 노란 물결이었고 사실 관련된 형제 자매 동생들과 그 친구들도 굉장히 힘들어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아이들한테는 좀 푸른 색깔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희망 있는 4월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청소년이 꿈꾸는 4월이라는 단체명으로 변경하게 됐고 지금도 활동은 하고 있어요. 근데 비영리 단체이다 보니까 공익적인 활동으로만 저희가 유지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 데리고 어쨌든 세월호 활동하고 기업교실 네. 방문하고 이런 기억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할 때 또 주변에서는 또 이거에 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또 그런 소소한 갈등들은 없었는지. 특히 이게 안전 캠페인에 보내셨던 학부모님들 네. 와가지고 캠페인 한다고 보냈더니 누가 세월호 이야기 하라고 했느냐라고 이제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었는데요. 그럴 때는 설득을 했던 것 같아요. 싸움을 하기보다는 속상한 마음도 있었지만 이 교육이 필요하고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배워야 하는 게 더 많다는 것을 거의 어떤 날은 2시간 넘게 그 어머님하고 설득한 날도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서 어머님 따로 전화 주셔가지고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설득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다행이네요. 적이 있었고요. 그런 케이스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포기할 수 없었던 거는 거기를 갔을 때만 알 수 있는 안전의 가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거는 100번의 이론 교육보다 한 번 다녀온 걸로 충분히
충분히 아이들이 다 느끼고 저희와 똑같이 느끼기 때문에 그걸 사실 포기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러면 그 전에 우리 아이들이 안전교육을 배우지 않았던 그때와 네. 지금은 이제 많이 한 10년이라는 세월을 많이 아이들이 이제 많이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많이 달라진 점들이 있던가요? 아이들이 많이 달라진 점은 사실 시대가 이렇게 바뀜에 따라서 안전교육이 저는 자꾸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안전교육이 의무화돼 있지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대처하는 경우들이 좀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안전교육을 재밌다고 느끼기보다는 여전히 지루하고 재미없는 교육으로 느끼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저희가 만나는 아이들은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저희를 만나고 또 만나는 아이들은 안전교육 재밌어요, 또 해주세요라고 하지만 만나지 않은 아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직도 재미없는 교육이 아니고 최소한의 우리의 권리인 교육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은 마음이 사실 더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네, 여기서 쉬어가는 시간으로 우리 그럼 진희순 대표님의 신청곡 네 들어볼 건데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8주 동안 만난 친구들이 있어요. 네. 중고등학생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요즘 좋아하는 곡이 있거든요. 도유카의 웃어넘기기에 너무 사랑했던 너라라는 곡을 신청합니다. 네, 듣고 오겠습니다. 이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서 우리 함께 걷던 거리에서 널 마주한다면 그런 너를 바라보며 난 어떤 표정을 지을지 웃어 넘기기에 너무 사랑했던 너라. 괜찮은 척 미소로 답한 나라서 너와 닮은 바람이 불어오면 나도 몰래 뒤돌아봤던 나였어. 나 흐려진 우리 기억이 점점 다른 기억으로 잊혀져가고 이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서 우리 함께 걷던 거리에서 널 마주한다면 그런 너를 바라보며 난 어떤 표정을 지을지 웃어 넘기기에 너무 사랑했던 너라. 너와 처음 만난 그 계절이 다가오면 미소로 답한 나였어. 나 흐려진 우리 기억이 점점 다른 기억으로 잊혀져가고 이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서 우리 함께 걷던 거리에서 널 마주한다면 그런 너를 바라보며 난 어떤 표정을 지을지 웃어 넘기기에 너무 사랑했던 너라. 다시 돌아갈 순 없을까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내 손을 잡아준다면 다시 내 손을 놓지 않을 텐데 어제 일처럼 내겐 모두 선명한데 이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서 우리 함께 걷던 거리에서 널 마주한다면 그런 너를 바라보며 난 어떤 표정을 지을지 웃어 넘기기에
사랑했던 너라. 네,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네, 안전교육원 우리 원장님과 우리 세월호 가족 우리 엄마들하고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왔는데 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네. 갑자기 원장님이 되셨습니다. 선생님도 됐다가 그러니까, 원장님도 됐다가 대표님도 됐다가 네. 그 기억에 이렇게 막 퍼득퍼득 뛰어나오는 말로 해서 우리 대표님하고 같이 우리 세월호 엄마들하고 많은 사업을 많이 했었는데 막 주마등처럼 막 지나가고 있어요. 많은 교육을 받았어요. 많은 활동들을 많이 했었어요. 이런 많은 활동을 했었는데 어떤 계기로 이런 활동들을 하셨고 또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하셨는지 무슨 활동 하셨는지 소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전에 제가 좀 면접 보는 느낌. 그 전에 어머님들을 제가 하다가 오늘 제가 면접 보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그냥 말씀드리고요. 네. 네. 저희가 그 앞에서 얘기했던 청소년이 꿈꾸는 4월 기획 공모 사업 진행할 때 네. 처음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기업교실을 방문을 했었어요. 활동가 선생님들과. 그때는 기업교실이 안산교육지원청, 네. 예, 구 안산교육지원청에 있을 때였으니까 2015년 그 정도 됐을 때 같아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저희한테 안내를 해주셨던 어머님이 태민 어머님이셨고요. 그 교실 한 곳 한 곳을 예, 설명해 주시는데 그때는 좀 사실 다 힘든 시기여가지고 거의 많이 우시면서 이걸 설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듣는 저희도 설명하는 어머님도 거의 뭐 울면서 설명 듣고 울면서 저희가 이제 예, 관람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제가 드는 생각이 함께하면 좋겠다. 예. 유가족분들과 뭔가를 함께하면 좋은데 아픔도 너무 오롯이 겪어야 되는 그 과정이 저희들 보기에는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하게 된다면 함께하고 싶은데 그것이 아이들과 다니면서 더 그 생각이 좀 굳어졌어요. 아이들이 저희가 하는 한마디보다는 어머님들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에 더 진심이 담겨 있는 걸 알고 귀를 기울이고 정말 안전이 중요해요라고 나중에 집에 돌아갈 때는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의 역할이 있고 어머님들의 역할이 있는데 그것이 만나면 정말 좋은 우리 마을에 우리 도시에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그때 했었고 그 중간 역할을 희망마을 사업 추진단이 잘 진행해 주셔서 사실 저는 좋은 시너지가 났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안전누리 교육원이라는 법인회사를 왜 비영리로는 한계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신뢰성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전문성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안산에서 힘들지만 그래도 꼭 전문적인 그런 안전교육을 하는 기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도 마음을 가졌었기 때문에 법인 설립해서 예, 안전교육을 진행하게 됐었고 그것이 이제 어머님들하고 저희가 만나서 네. 예, 강사로서 네, 네. 예, 교육도 받으시고 네. 그리고 교육도 하시고 거기서 네. 끝나지 않았죠. 네. 왜냐하면 맞습니다. 예, 캠페인도 진행하고 네. 그리고 저희한테 아주 중요한 공익적인 영상이 두 편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화재 안전과 아. 생활 안전 교육을 저희가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네. 올려놓고 네. 그것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공익적인 영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전 교육이 교육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교육이 실천이 돼야지만 맞아요. 예, 효과가 나타난다고 네. 생각을 해서 저희가 안전교육을 할 때 교육에서 끝나지 않고 키링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가방에 하나하나 다 달아줬던 것이 안전의 실천이었던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의 확장판으로 아이들에게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오고 가는 시민들도 보고 운전자도 보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던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교육과 캠페인과 그리고 공익 영상 우리는 공익적인 것을 위해서 함께 한다라는 의미로 그 모든 것들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네. 또 대표님한테 또 교육받아서 또 초등학교
또 강의도 나갔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소개해 주세요. 그거는 뭐, 이 편에서 소개해드리는 거 아닌가? 그래도 우리 생각이. 대표님 덕분에 네. 또 우리가 또 선생님이 돼서 또 학교로 또 네. 다 가서 강의를 하고 네. 강사가 돼서 또 이렇게 그쵸. 교육했던 처음에는 기억도 나고.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2년차, 3년차에는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도 저희가 교육을 중학교도 해봤었고요. 가는 너무 힘들었어요. 네, 맞아요. 했었고 또 작년에는 네. 예, 경로당도 다녀왔었고 네, 좀 올해도 확장해서 예, 장애인 기관도 다녀왔었고 네, 네. 그래서 교육을 점점 확장해서 네. 예, 어머님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금은 저희 뭐 거의 뭐 오롯이 지금 출강을 하셔도 될 만큼 네. 예, 교육을 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든든하고 덕분입니다. 네, 그럴 리가요. 어쨌든 교육받을 때는 네. 야 어떻게 하지 할 수 없을 것 정말, 같아 막 네. 두렵고 떨리고 막 이랬었는데 또 하니까 또 훌륭하신 대표님의 교육으로 인해서 저희가 성장했던 게 큰 성과입니다. 네. 아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영광이고요. 지금도 여전히 누구 앞에 서는 건 떨리거든요. 근데도 그때 선생님, 대표님의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걸 끊어내지 못하고 지금까지 연계가 돼서 노인정에 가서 교육하고 있고 또 마을 공동체 그 사업을 따서 또 마을 사업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연계가 돼서 지금까지 계속 앞으로도 쭉 할 것 같은 그러한 불길한 예감이 계속 들고 있고. 극일하시다고 하시면 안 네. 되시고요, 어머니. 네, 이렇게 저희 세월호 참사 가족들과 함께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또 기억에 남는 일, 또 특히 기억에 남는 일, 아니면 그렇죠. 또 네, 저희 엄마들하고 했던 것 중에 또 에피소드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네, 이야기해 주세요. 좀 사실 어. 맨 처음에 시연을 하셨을 때는 네. 너무 많이들 떨으셨어요. 그 영상을 제가 지금도 다 맞아요. 가지고 있거든요. 너무 근데 떨어요. 예, 드릴까요 하면 됐다고 자꾸 극구 예, 안 보고 싶어요, 진짜. 극구 부인을 하셔가지고 저만 소장하고 있는 영상들이 있고요. 근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 어쩔 때는 감동이 막 몰려올 때가 있어요. 예, 교육을 하시는 모습을 다 이렇게 밖에서 창문 밖에서 보고 있으면 정말 우리가 함께 노력한 결과를 지금 잘 이루어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고맙기도 하고 그리고 어머님들이 시연하실 때 이제 저희 은정 어머님은 약간 개그 욕심이 있으셔요. 개그 욕심이 있으셔가지고 그 개그 욕심을 교육 중에 풀으셔야 되는 거죠. 네. 네. 어떤 말씀이신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아이들은 잘 모르는 단어들. 네, 네. 단어들을 어머님은 개그라고 쳤는데 아이들이 안 이해를 받아죠. 예. 당황스럽습니다. 해서 당황하는 모습을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예, 너무 밖에서 저 혼자 막 키득키득 웃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고요. 저희 어머님은 사실 워낙 예, 점잖게 잘하세요. 윤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근데 변해가는 모습이 보이는 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작년이었을 거예요. 그 셔츠를 입고 오셨는데요. 네. 예, 제가 참 그날 어머님이 예쁘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어떤 점이었냐면 그 전에는 저희 어머님들이 청소년을 만나러 갈 때 두려움이 좀 있었다면 네네. 이제는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 거를 좀 기뻐하시고 네. 기쁜 마음으로 가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날도 어머님이 셔츠를 입고 스트라이프 셔츠를 이렇게 입고 오셨는데 네. 한쪽 면은 셔츠의 한쪽 면은 바지 안으로 넣으셨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네. 제 스타일입니다. 네, 놓고 한쪽 면은 또 이렇게 빼셨는데 오, 어머니 되게 센스 있으시다. 저는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 저도 사실 그렇게까지는 애들을 좀 따라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뭔가를 이렇게 젊은이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으로 저는 보였던 거죠. 그리고 좀 전에도 아까 이렇게 네. 도육화라고 이렇게 따라 네네네네. 예 글을 쓰기도 하시면서 하나하나 그런 것들이 모여서 현재 우리 어머님들이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네. 감동적이었습니다. 칭찬만 해주지 마시고 네. 어쨌든 잘못한 것도 얘기해 주세요. 잘못하는 거는 저도 잘못을 하거든요. 아, 네. 저희도 잘못을 하고 이런 때는 있어요.
안전교육은 되게 힘들고 지루하고 강사도 힘들고 받는 아이들도 힘이 들다 보니까 어디까지 제가 만든 원칙에서 허용을 해드려야 될까라는 고민을 제가 순간순간 많이 하거든요. 지금도. 근데 안전교육이 어느 틀에서 허용이 되는 순간은 아이들한테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되게 원칙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다양한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은 네. 효과음이 많이 나네요. 네, 효과음이 좋네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어머님들이 좀 힘들어 할 때는 제가 요걸 조금 더 완화해서 좀 드려볼까 아니면 된다고 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또 중심을 잡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제가 허용을 하게 되면 현장에 가면은 또 어떤 방식으로 그것이 해석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좀 더 원칙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저의 마음을 이제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는 정말 아이들을 키웠던 부모님들이라 뭐 아이들을 가르쳐 본 것도 없고 그런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걸고 우리가 나가서 아이들 앞에 서는 거잖아요. 참 두려움이 많거든요. 이게 잘못하면 우리 아이들 욕먹이는 거고, 뭐, 잘해도 우리 아이들이 뭐, 아이들 이름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나가는데, 근데, 나가서 서면은 잘해야 되잖아요. 잘해야 된다는 그런 그런 마음 때문에 생각했던, 그러니까 배웠던, 기억했던 모든 그런 것들이 정말, 갖고 나가면은 100%가 다 그게 다 나오지가 못해요. 맞아요. 저희도 그래요. 저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나고 오면은 이게 아쉬움이 항상 많아요. 다 못하고 온 게. 그래서 그 앞에 서서 교육하시는 분들을 너무 존경해요, 저는. 아유, 저희도 똑같아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래서 시간 다 됐다. 정말 더 하면 안 되나요?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곁으로 지난 11년을 같이 보내왔거든요. 보내왔는데 그 마음 앞으로 끝까지 함께하는 곁으로의 다짐으로 다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다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연말 연시가 되면 새로운 다짐을 하고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다짐을 하고 뭐 돌아보고 하잖아요. 근데 세월호 참사 이후부터는 그걸 제가 못했고요. 언제 하냐면 저는 기억시계 합니다. 기억시계 첫 회, 두 회 때는 사실 활동가 선생님들도 많이 참여를 하셨는데 이제 5년 되고 10년 되면서 각자 각자의 길로 돌아가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참여하시는 선생님들도 조금씩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좀 서운한 마음도 있었다가 나중에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 조용히 기억식에 참여하면서 제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 하나 꼭 지키고 싶었던 거는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었을까라는 물음을 저 자신에게 해마다 하거든요. 그걸 기억식에서 저 혼자 다짐하고 한 해 1년은 작년 한 해 1년은 정말 부끄럽지 않게 아이들을 위해서 안전교육을 했고 제가 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제대로 지금 걸어왔나를 되짚어보는 시간이 사실 저에게는 기억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날 저를 돌아보고 저를 다짐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는 곳이기도 해서 해마다 그렇게 다짐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항상 저희 옆에 감사합니다.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한 그리고 나에 대한 그 질문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시면서 어쨌든 진임수 같은 대표님 같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의 안전사회는 또 밝다 올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이다. 그래, 같이 만들어야죠. 그래서 대표님하고 말씀하다 보니까 벌써 다 시간이 끝나가네요. 시간이 남을 줄 알았더니 모자라네요. 그럼 라디오에 참여한 소감 짧게 해주시면서 우리 마무리 하시죠.
어때겠나요? 너무 제가 면접 보러 오면서 어머님들의 마음이 이해가 됐어서 예, 저 또한 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 다 못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네. 네. 똑같은 마음이 들고요. 이렇게 또 입장이 바뀌어봐야지 또 10분 이해를 하는구나 생각이 들었고 너무 멋있는 모습으로 어느 곳에 가셔도 계셔주셔서 든든하고 예, 저희들 또한 저희가 걸어온 길만큼 앞으로 함께하고 변할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예,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마지막 곡으로 나는 반딧불이야를 들으면서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한참 동안 찾았던 내 손톱 하늘로 올라가 조승달 돼버렸지. 주워 담을 수도 없게 너무 멀리 갔죠. 누가 저기 걸어놨어. 누가 저기 걸어놨어. 우주에서 우주로 날아온 밤하늘의 별들이 반딧불이 돼버렸지. 내가 널 만난 것처럼 마치 약속한 것처럼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